그냥 전자 소리자 그냥 툭 치시면 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분이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이 친구들은. 예, 감독 슬레이트 한번 쳐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2022년 충무로 영화제 감독 주간 충무로 클래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이번에 모더레이터를 맡은 영화 감독 이경미입니다. 충무로 영화제 모토가 감독이 장래다인데요. 오늘은 이 모토에 가장 걸맞는 감독님이신 박찬욱 감독님을 모시고 감독님의 최신작인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감독님. 안녕하세요. 데뷔 30주년인 해 칸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하셨는데요. 칸영화제랑 인연이 참 깊으세요. 그중에 올드보이가 심사위원 대상, 박쥐가 심사위원상, 헤어질 결심이 감독상 이렇게 총 3번 수상하셨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예, 고마워요. 먼저 준비한 트로피를 전달 드릴게요. 뭐 또 주나요? 네. 예. 제가 읽어드릴게요. 칸영화제 감독상의 주인공이시자 데뷔 30주년을 맞으신 박찬욱 감독님께 이 상을 드립니다. 디렉터 오브 디렉터스. 이게 감독님 금이래요. 에? 순금이요. 진짜요? 아니야? 썰렁해. 예, 멋지네요. 고마워요. 이제 슬슬 개봉을 앞두고 어떠세요? 개봉을 앞둔 마음이 어떠세요? 아가씨 때보다 좀 손님이 좀 더 조금만 더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. 15세니만큼. 예. 주위에서 헤어질 결심을 다시 볼 결심이라고 할 만큼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. 헤어질 결심 관객평 중 감독님이 가장 탐나는 건 어떤 걸까요? 1번 우아하고 세련됐다. 2번 애절한 멜로다. 3번 새로운 장르다. 4번 웃긴다. 4번. 예. 제가 개그 욕심이 많은데 그 영화에서 나름대로 웃기는 장면들이 항상 있다고 생각했는데 관객이 잘 웃지 않고 웃어도 되는 장면인지 뭔지 잘 분간이 안 되고 그래서 2번, 3번 보는 사람이나 겨우 웃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유머들이어서 늘 그게 섭섭했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그렇게 15세 관람 기준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거기 있다고 봐도 됩니다. 예, 그러니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영화. 감독님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웃을 거라고 자신하신 대사나 장면이 있나요? 사실 나는 독한 것이었고요. 네. 그다음에 설혜 씨는 몸이 꼿꼿해요. 긴장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똑바른 사람은 드물어요. 그런 배였죠. 저도 그 장면 엄청 웃었어요. 예,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. 혜준의 대사가 저는 그게 설혜 씨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할 때 거기는 좀 기대를 못했는데 예. 혜일 씨가 너무 잘해줬어요. 예. 너무 맞아요. 고지식한 이게 너무 진심인데 그걸 안 알아주고 뭐 꼿꼿해요 했을 때도 이 설의 반응은 그렇게 흡족해하지 않거든요. 그것 때문에 나를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.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.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. 예. 뭐라고? 뭐 이런 표정이기 때문에 자꾸 강변을 하는 거예요.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. 이거 많은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. 이럴 때 박해일은 박해일이에요, 진짜. 예.
너의 허리가 너무 ոտոտ한 것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라고 탓하는 것 같기도 하고. 네, 그때 박해일은 진짜 훌륭한 배우이면서도 캐릭터와 그 순간의 감정을 잘 캐치를 했으면서도 네. 그리고 또 잘 아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또 박해일이어서 더 몇 배로 웃기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. 감독님은 시나리오 쓰는 방식에 대한 작가랑 마주 앉아서 쓰는 방식. 예. 근데 저도 감독님과 그렇게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감독님께서는 그 작업을 하시면서 좋은 점도 많지만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? 그렇게 작업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많으니까 그 작업. 좋은 예. 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예. 뭐 불편한 게 있었구나. 저는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어려웠어요. 왜냐면 좀 못하는 거 숨기고 싶은데 못하는 순간까지 다 실시간으로 보여드려야 되니까. 아니 그게 뭐 같이 작업하는 사이에 뭐 그런 걸 감출 게 뭐 있어. 나도 한심한 얘기 많이 쓰고 막 던지는 데서 그냥 막 쓰잖아요. 예. 예, 아이디어들을 막 던지는 거죠. 뭐 아니면 말고니까. 지우면 되는데 뭐. 근데 또 서경 작가는 이렇게 굉장히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네. 또 재밌는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이러니까 되게 감독님과 함께 작업하는 방식이 또 잘 맞는 작가, 가장 잘 맞는 작가이기도 할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해본 바로는 우리 스크립터를 했던 이자혜 씨하고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고 경미 감독하고도 해봤듯이 서로 다른 성격이어도 나는 이 방법이 제일 누구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늘 되게 감탄하는 감독님의 어떤 면 중에 하나인데 되게 무난하세요. 그죠? 그렇죠. 예, 되게 무난하시고 예민하지 않으시고 작업하실 때도 주변이 시끄러워도 전혀 상관 안 하시고 예. 그 작업 공간이 편안하지 않아도 작업을 하세요. 둔하죠 성격이. 저 그게 그렇게 감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. 그게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집중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. 그건 좋게 말하면 그런데 네. 내가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집중력이 높은 건 아니고 둔하기 때문에 어디 놔도 그냥 잘 예민하게 곤두서 가지고 막 시끄럽다 옆 테이블에서 누가 잡담을 한다 뭐 그런 게 잘 귀에 안 들어오. 근데 그 집중력 때문이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. 그렇지 않은데요? 예. 그러거나 말거나 같아요. 아 그래. 그 상대방의 네. 기분도 네. 나는 잘 캐치를 못하니까. 네. 그렇기 때문에 무난해 보이죠. 저는 작업할 때 제가 익숙한 공간이어야 되고 책상이 어느 정도 넓이가 돼야 되고 어떤 향기가 있어야 되고 막 제가 쓰는 로션 있어야 되고 화장실 가까워야 되고 막 그 층간소음 있으면 전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감독님과 도끼 작업할 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도끼 작업할 때 그 감독님께서 여기서 작업할 거야라고 하시는데 전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좁고 작은 책상을 처음 봤거든요. 그리고 의자도 이렇게 직각으로 앉아야 되고 그래서 근데 감독님께서 거기서 작업을 하셔서 제가 진짜 되게 감탄을 했었죠. 그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방이잖아요. 거기는. 아 그래요? 내 집필실로 네. 그렇게 작은 방을 일부러 설계를 했거든요. 아무 장식도 없고 가구라고는 책상과 의자뿐이고 창도 작고 예. 그냥 그렇게 그 수도사 방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. 최소한. 근데 둘이 하기엔 조금 좁긴 했지. 의자를 이렇게 뺄 수도. 야 이거를 그러니까 못 보신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.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좁거든요. 와. 방의 폭이 요거밖에 안 돼. 예. 헤어질 결심을 VIP 시사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
또 이 대담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봤어요. 근데 처음 봤을 때는 한 번 듣고 잊었던 대사들이 내용을 다 알고 다시 처음부터 보니까 대사들이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. 이게 각본을 쓰실 때 얼마나 이거를 앞뒤를 그 계산을 하시면서 계획을 하시면서 쓰셨을까 생각하면 뭐 우리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예, 근데 저 오늘 모더레이터니까 각본 작업은 어떠셨어요? 특별히 다른 때보다 더 오래 썼다거나 그렇진 않았어요. 네. 그냥 아시다시피 서경 작가하고의 작업은 한 80%는 잡담, 그냥 수다. 너무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끝날 때 헤어지기 전에 조금 작품 얘기를 조금 하고 그러고 헤어지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를 거쳤는데요. 한 그때 몇 페이지였을까? 한 15에서 2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트리트먼트를 만들었어요. 함께 만들고 그걸 놓고 초고는 서경이 혼자 썼어요.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제 함께 앉아가지고 또 쓰고 이 작품은 정말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는 트리트먼트 단계에서 그 마지막에 설애의 퇴장 방법을 생각해냈을 때였습니다. 그다음에는 좀 믿음을 갖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이 트리트먼트 쓰고 각본이 진행 중인 중간쯤 단계에서 탕웨이 씨와 박해일 씨를 만나서 캐스팅을 했단 말이에요. 말로 다 설명을 해주고 줄거리를. 왜냐면은 시나리오 기껏 다 써놨는데 탕웨이가 거절하면 다 헛수고잖아요. 그래서 그러기 싫어서 거절을 하려면 지금 빨리 해다오 하는 그런 뜻으로 만나서 이제 정원조 씨의 통역을 거쳐서 1시간 반인가 정도 2시간 가까이 다 설명했어요. 막 그 각본도 안 끝났지만 어쨌든 그 단계에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있던 그 시각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. 그 다음에 박해일도 만났고 그렇게 이제 배우를 먼저 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각본을 쓸 때 이제 배우의 특징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근데 제가 전부터 알던 박해일이 영화에 많이 그동안 출연했던 영화들에 많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고 느꼈어요. 그래서 본래 박해일의 모습을 조금 더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헤어질 결심을 보고 혜일 씨가 출연한 작품 중에 최고였어요. 혜일 씨가. 그리고 그것이 처음 볼 때보다 두 번째 볼 때 혜일 씨가 정말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. 그리고 굉장히 또 혜일 씨가 그 코믹한 장면들이 이걸 혜일 씨가 그 굉장히 재미있게 보이던 그런 장면들의 대사를 글로 떠올렸으면 제가 글로 떠올리면 이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. 그것이 바로 배우의 어떤 예, 그렇죠. 예. 그렇지만 그 박해일이 웃겼던 장면들은 대부분 각본에서도 웃기려는 의도로 쓰여진 거죠. 그런데 가끔 아닌 것도 있어요. 나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예를 들면 내 심장이 갖고 싶냐 그렇게 갖고 싶어요? 뭐 하게요? 그걸로 뭐 하게요? 그렇게 물었을 때 설애가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. 라고 할 때 박해일이 이렇게 길게 원래 각본은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그래서 참 그때는 많이 거의 엔진 할 뻔했어요. 나 웃어가지고. 두 번째 봐도 그 장면은 정말 터지더라고요. 그래서
유성희 미술감독, 뭐 송정희 분장감독 이런 누님들이 그때 아주 헤일 씨 너무 사랑스러워했죠. 네. 탕웨이 배우 어떤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감독님의 탕웨이가 느껴져서 굉장히 또 흥미로웠어요. 감독님은 탕 배우의 그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의 연기를 제일 좋아하세요? 지금 막 떠오르는 거는 박해일의 아파트에 가서 끔찍한 사진이 붙어 있는 그 벽을 보는데 카메라가 이제 벽 쪽에서 본 정면 얼굴을 탕웨이의 클로즈업을 찍은 샷에서 아주 무심하게 박해일을 향해서 개미가 사람 먹어요? 라고 하는 네. 대사를 할 때 네. 너무 무심하고 네. 덤덤해가지고 네. 어떻게 저런 끔찍한 말을 네. 저렇게 하지? 하는 생각이 들죠. 네. 그게 나는 우리 탕웨이의 참 훌륭한 해석이라고 생각했어요. 이 사람은 이렇게 호들갑 떠는 사람도 아니고 이것은 벌어지는 일이다. 어쩔 수 없다.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. 그러면 썩고 또는 뭐 벌레가 꼬여서 다 먹고 뭐 그런 거지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런 성격을 정말 잘 담아낸 결정적인 한 줄의 대사였어요. 그 헤어질 결심에서 되게 작은 장면이긴 한데 탕 배우가 어항이 물고기 밥 주는 장면이 있어요.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. 근데 그때 탕웨이가 그 밥 주는 손이 이렇게 날개 펼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. 근데 제가 그게 뭐라 그러지? 되게 신비롭게 느껴지는 거예요. 이 여자가 여기서 혼자 무슨 생각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손동작이 이렇게 처음에 밥 주는지 몰랐거든요. 근데 손을 이렇게 날개 펼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동작이 그렇게 예쁘고 신비로워서 그게 이렇게 인상 깊었거든요. 이것이 배우가 그냥 만든 건지 아니면 감독님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주문하신지 그럴 때도 있지만 물고기한테 밥 줄 때 손동작은 내가 뭐라고 한 적은 없어요. 박쥐의 김욱빈 배우가 그 몸동작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. 예, 옥빈이는 춤도 잘 추고 예. 그래서 자기 감정을 몸으로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. 그 어떤 장면이지? 강호 선배랑 막 방 안에서 막 이제 그 싸우는 장면, 어떤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김욱빈이 내가 뭘 잘못했어?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.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막 맞아, 이러면서요. 맞아. 그런 거는 감독님께서 네, 이런 걸 주문하셨어요? 그거는 꼭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가 시범을 하거나 네. 나를 흉내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뭐 영화 만들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. 이렇게 리허설 하거나 뭐 그럴 때 그거. 여러 번 리허설 하거나 테이크를 여러 번 갈 때 항상 다르게 하는데 아니 이거 말고 아까 했던 그런 거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는 거죠. 막 부추기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류의 몸 동작을 아주 약하게 했는데 방금 그것을 더 크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재밌어 하면은 배우는 또 신이 나니까 더 하잖아요. 그런 게 해외적 결심에서도 그 어시장에서 네 사람이 만났을 때 박해일이 그 완전 안전하거든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겸연쩍게 웃는 장면이 리허설 때 기가 막힌 연기가 한번 나왔어요. 근데 그거를 그대로 해달라니까 못하는 거예요. 그거 어떻게 했죠? 근데 녹화도 안 됐어 그거는. 그래서 내가 막 너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막 해봐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정말 많은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좀 근접한 테이크가 나왔어요. 그래서 그걸 사용한 건데 사실 리허설 때는 더 웃겼어요.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게. 그럴 때가 있죠. 근데 그 장면은 또 웃겨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웃잖아요. 원전 안전 얘기할 때. 제가
헤어질 결심을 보고 감독님께서는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저는 혼자 늘 생각해 왔거든요. 사랑하는 감정, 그것에 빠졌을 때 기분, 그런 것들을 관객들에게 체험시키고 싶어 하신다라는 생각을 혼자 늘 했었는데 예. 그것을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박쥐였거든요. 근데 헤어질 결심을 보니까 박쥐가 다시 보고 싶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박쥐를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. 박쥐에서의 그런 그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의 그 어떤 추악한 면의 끝을 공유하게 되고 그것에서 벌어지는 어떤 비극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도 느껴지면서 더 흥미로웠어요. 그리고 아가씨를 봤는데 이거는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박쥐하고 아가씨 사이에 감독님의 작품에 어떤 큰 점프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? 아니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저기 그 제 친구 감독한테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. 너는 왜 그 사이에 스토커를 빼니? 그러면서 자기는 스토커에서 감독님 안에 숨겨져 있던 여성성이 폭발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. 그것이 드러났다 처음으로. 그래서 아가씨가 나왔다고 그 친구가 주장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제가 좀 설득이 되더라고요. 여기서 바퀴를 같이 되는 말했다시피 내가 이렇게 둔한 사람이라서 나 자신의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도 둔한데 그런 걸 뭐 크게 느껴보진 않았어요. 그냥 흘러 물이 흐른 대로 몸을 맡겨서 흘러온 도착한 데가 여기일 뿐이에요.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 보면은 거꾸로 그 감독의 전작들을 통해서 마지막 작품을 다시 발견하고 해석하는 재미가 있는데 이번 작품은 특히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헤어질 결심 보면서 감독님의 전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그 전의 작품들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작품이 탄생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저의 소감을 길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